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 있는 아줌마입니다. 딸이 아주 어릴 때 술 거렁뱅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다행히 딸은 애미 마음을 잘 헤아렸는지 한 번도 말썽 피우는 것 없이 착하게 자라서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해외에서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있는 자식 시집 보내고 나니 참 사는 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애도 평생 내 옆에 있을 게 아니고 인생 더 덥다라고 생각하고 좀 울적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는 지인분이 등산을 자주 다니시고 있었어요. 그 지인이 제가 우울해하는 걸 아시니까 몇 번 산에 데리고 다니셨고 그 후부터 등산을 하면서 울적한 감정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을 따라서 등산 동호회도 몇 번 가게 되었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살아온 삶이 비슷한 남자였습니다. 본인도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고 딸 한 명 있었는데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하늘로 떠나 그 후로 매일 집에서 마시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중장비 기사로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떤 기분인지 아니까 참 사람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등산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황혼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이가 월세 때문에 짐을 빼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가난한 동네에 허름한 빌라가 있는 곳에 18평짜리 집이었어요. 딸 아이와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았기에 옆집 앞집 사람들과 전부 아는 사이였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품앗이 해주듯이 저희 딸도 돌봐주시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 남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고 이웃분들과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연애한다는 게 남사스러웠지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한평생을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러웠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해서 그냥 떳떳하게 이 남자와 같이 동거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옆집에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께서 저희 집의 문을 똑똑 두들기고 오셨어요. 정말 자상하시고 없는 형편에도 뭐 하나라도 저희 집과 나눠 먹으려고 해주시고 산에서 뜯어온 두릅이며 봄새싹이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쑥에서부터 감자, 옥수수까지 항상 나눠주시고 아이 학교 다닐 때 굶고 다니지 말라고 간식도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옆집 할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약간씩 오셔서 조금씩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셨어요. 가끔씩 소리 지르거나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어디 아프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치매기가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가난한 부모라고 돈 빨아먹을 거 없다고 옆집 할머니 다 내팽개치고 돌보려고 오지도 않다가 큰아들이 와서 귀찮으니 그냥 어디 시골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려는 거 할머니께서 맨정신일 때 극구 거부하시고 자식들이랑 금전 관련해서 일체 도움받지 않을 거라고 하시다 혼자 계속 그 집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계속 약을 드시면서 혼자서 생활하는 거였고요. 그런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사셨는데 너무 많다고 다 썰어가지고 쟁반에 담아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감고 막 나올 때라 집에서 TV 보고 있던 그이한테 받아오라고 옆집 할머니가 문 두들기는 거라고 하고 내보냈죠. 그런데 그이가 문을 열고 수박을 받으려는 순간 옆집 할머니가 너 이놈 범죄자야. 이 썩을 놈아. 니네 알제? 내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니까 이 할머니 피멍이 틀 때까지 냅다 패고 도망간 그놈 맞제?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 부들부들 떨며 도망가시는 겁니다. 그이는 아니 이 할머니가 뭔 말이고 이게 누가 누구 보고 범죄자래? 남자면 다 범죄자야? 할머니 치매야? 생사람 잡네 이 사람이 진짜. 라고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생전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머리 말리다 말고 냅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도망가시려고 발을 헛디뎠고 계단 뒤로 떼굴떼굴 넘어지신 겁니다. 빌라라서 계단 폭이 굉장히 높고 바닥이 돌보라 더 딱딱해서 다치면 큰일 나는데 그곳에서 할머니가 고꾸라져 넘어지신 것이었어요.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할머니는 기절하시고 그이는 황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저는 너무 무서워 손에 든 휴대폰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저는 옆집 할머니가 너무너무 걱정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이는 차마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요. 저 할머니 도망갔나? 어디서 누가 누구 보고 범죄자래? 아니 뭐 성추행범이라더니 그런 악마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골로 간 거지. 하나도 안 불쌍해. 뭐 대한민국은 노인이라고 헛소리해도 다 참고 대우해줘야 하나? 그냥 콱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네. 저런 할망구는 빨리 저승 가는 게 대한민국 살리는 일이야. 아휴 내가 손 안 올린 거 다행으로 알아야지. 라면서 진짜 너무 욕을 하더군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그이였는데 다친 할머니 앞에서 세상에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하나요? 저는 너무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그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제정신이야? 뭐? 빨리 저승 갔으면 좋겠다고? 당신한테는 처음 보는 할머니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우리 딸 손녀처럼 돌봐주신 귀하고 감사하신 분이야. 그렇게 빼적 마르고 몸도 안 좋으신데 나 먹으려고 무거운 수박 잘라서 쟁반에 썰어오시고 그렇게 주려고 하다가 이 꼴 나신 건데. 적당히 해. 진짜 당신 정 떨어진다. 난 당신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할머니 아프니까 사람 보고 착각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보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저승 가버리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야? 정말 다시 보인다. 당신 정 떨어져. 라고 하고 그 일을 눈으로 훑은 뒤 저는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머리에는 큰 이상이 없었고 아주 경미한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하루 정도 입원을 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 뒤쪽에서부터 왼쪽 머리 위 관자놀이 부분까지 찢어져서 그 부분을 봉합한 상태였고요. 할머니가 마취랑 약 기운에 쓰러져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아까 할머니가 범죄자 어쩌고 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걱정되는 마음에 집에 안 가고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조금씩 눈을 뜨고 물을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으세요? 머리 안 아프세요?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저를 보시자마자 엄마야 엄마야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치매기가 있어서 내가 안 믿을 거라는 거 안다. 내 며칠 전부터 아랫집 애한테 내가 남자 만난다고 데리고 산다는 거 들었다. 궁금하기도 하고 수박도 주고 싶기도 해서 너거 집 들렸는데 내 깜짝 놀랬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도둑 들고 우리 집에 경찰 오고 난리 났잖냐. 여튼 우리 아랫집 빌라 사람들은 다 아는 긴데 몇 년 전에 한 새벽에 요 앞 사거리에서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 쐴 겸 나갔는데 그 대형 비닐 안쪽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기다. 내가 여자가 뭐 저렇게 빽빽 소리 지르나 무서운 일이 있나 싶어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덩치 큰 남자가 여자랑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기라. 저녀는 미친 듯이 울고 불고 파락을 하고 있고 내가 깜짝 놀라서 지팡이로 그 사내놈을 막 찌르고 욕하고 꺼지라고 했지. 근데 그 남자가 어디서 할머니 주제에 참견이냐고 하면서 발로 나를 쓰러뜨리고 진짜 미친 듯이 밟는 기라. 그때 내가 손등에 핏줄이 터져서 퉁퉁 붓고 입술도 찢어지고 눈도 붓고 말도 아니었다 애가. 그때 내가 딸내미 먼일 때문에 잠깐 집을 비워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처녀랑 같이 겨우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남자 잡고 얼굴도 그때 똑똑히 보고 고소도 했다. 참 대한민국 법이 뭔지 몰라도 벌금형 받고 끝났다는데 그 처녀도 고소를 했는데 뭐 미수라서 그렇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튼 내가 그날 이후로 덩치 큰 남자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길도 돌아서 간대. 그날 이후로 밤중에 골목은 얼씨도 안 해. 근데 그 남자가 너고 집에 있는 기라. 그 남자가 내 애인이라는데 내가 안 놀라고 패기나. 심장이 쿵 내려앉고 식은땀 삐질삐질 나면서 하늘이 노래지는데 그냥 그렇게 정신을 꼬꾸라진 기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많이 수차례 물었죠.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바로 그 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안 받길래 저는 문자로 이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 때린 거 맞냐고 몇 년 전에 한 여자한테 나쁜 짓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 맞냐고 막 따졌어요. 그이는 문자도 없고 그냥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꺼진 상태였고요. 저는 할머니 태어날 때까지 옆에 있다가 모시고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본인 집에 소장이랑 그날 조사한 거랑 그 남자 이름이랑 다 있다고 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남자가 맞았어요. 저는 소름이 끼쳐서 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알겠다고 잠깐만 몸 좀 추스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옆집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향했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 집안에 물건이 다 흩어져 있었고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물건들을 놓는 창고 안쪽은 전부 파헤쳐져 있었고 냉장고 문도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물건을 놓는 장롱 안쪽에서 없어진 거는 크게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문서 정리를 싹 하고 도장이랑 그런 것도 전부 작은 가방으로 옮겨뒀었거든요. 그 남자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소름 끼치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그 할머니가 살린 거다. 라고요. 세상 다정하고 둘도 없는 남자인 것처럼 행동한 그 남자가 소름 끼치는 범죄자였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당했던 옆집 할머니가 기적처럼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되고 그 남자의 실체를 저한테 알려준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한테 전화해 신고를 했고 같이 등산 다녔던 언니한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언니도 이 남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도 너무나 놀라면서 자기도 지금 연락 안 된다고 잠적하고 도망간 것 같다고 이 남자 다른 등산 동호회에서도 회장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지금 연락 안 돼서 당했다고 말했죠. 원래부터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냥 밑바닥에서 굴던 그런 쓰레기였는데 동호회에 들어와 깨끗한 척하면서 사람 볼탕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몸에 쫙 끼치면서 무섭더라고요. 경찰한테 신고했고 없어진 물건을 찾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찾고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몸에 쫙 끼치면서 무섭더라고요. 경찰한테 신고했고 없어진 물건 몇 개 때문에 아직도 수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64세이고 박문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남자예요. 고향은 충남입니다. 그리고 등산 동호회 쪽에서 자주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지금 어디서 또 저 같은 순진한 사람한테 뒤통수 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는 집 팔고 이사라도 가고 싶은데 워낙 낡은 집이라 집이 나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기에 쉽사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정말 옆집 할머니가 없으셨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네요.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늦둥이 동생을 내 딸이라고 의심하는 예비 신랑 20살 차이 늦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금술이 너무 좋은 나머지 태어난 아이입니다. 가정 모두 예뻐합니다. 막내 태어나고 부모님의 관심이 다 막내에게 쏠린 덕에 통금 없어져서 좋았고 엄마가 막내 임신한 이후 집안 사정이 정말 좋아져서 저희 집 복덩이로 불립니다. 부모님이 혹여나 저나 먼저 태어난 동생들이 이상한 오해를 받을까봐 절대 막내를 저희 특히 딸인 제게 안 맡기려고 하셨는데 몰래 데리고 놀아줄 만큼 막내 엄청 이쁩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가 빨리 오고 또래보다 큰 편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 아기라 예뻐합니다. 또 부모님보다 저를 더 닮아서 더 예뻐합니다. 결혼할 남자친구한테는 팔불출 소리 들을까봐 막내 얘기 일부러 잘 안 꺼냈습니다. 남자친구가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나간 적 딱 3번 있던 거 제외하고는 막내와 남자친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상견례 때도 상대 집안과 쪽수 맞추느라 첫째 동생만 나갔고 둘째 동생과 막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달서부터 부쩍 막내 얘기를 물어보려길래 묻는 족족 막내에 대한 거 잘 대답을 해줬는데 점점 질문이 이상해지는 게 쎄습니다. 생일, 혈액형, 왜 막내가 부모님보다 나를 더 닮았나, 막내랑 얼마나 사이가 좋나, 결혼하면 데리고 살 거냐 등등. 그때만 해도 내가 너무 이뻐한 티가 났나 싶어 질투 때문인 줄 알고 당연히 남편들 내가 우선이라고 다독이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막내의 친엄마라 의심을 한 거였네요. 막내 생일이 하필 제가 대학교 아파서 휴학했을 때와 겹치는데 그저께부터 그거 가지고 아예 달달 볶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사귄 남자친구가 AB형인데 막내도 AB형이라 막내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이것도 누가 저한테 남자친구 집에서 제 뒷조사하는 거 귀뜸해줘서 알고 따지니까 처음에만 미안하다 빌다가 지금은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산부인과 진단서 뗄까? 유전자 검사하자고 오히려 제가 날뛰니까 왜 더 의심되게 날뛰냐 하고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아예 확신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헤어지라고 하는데 찔려서 그러는 줄 알고 더 콧대 높이네요. 저보고 가고 있는 여자 막내 보고 애비 없는 애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혹시 몰라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녹음을 했는데 이거 고소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막내 입범만 했지 소소한 용돈 제외하고 돈으로 책임진 적 일절 없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부모님도 노후 대비가 다 철저하시고 막내 장래까지 문제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자친구가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쇼한 것 같습니다. 여자 생겨서 저런 아쉽고 저도 똑같이 남자친구 뒷조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연히 헤어질 거고 더러워서 보기 싫지만 이왕 헤어지는 거 한판 없고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조질까요? 추가입니다. 우선 남친으로서 당연한 의심이다라는 말, 네 사실 누가 봐도 막내와 제가 자매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첫째 동생도 막내 데리고 나가면 딸이냐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의심할 수 있다까지는 저의 가족도 압니다. 그치만 제가 남자친구 용서 안 되는 이유 일단 저희 집 가정사를 알면 결코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떠올리기 너무 아픈 기억인데 사실 둘째 동생과 막내 사이에 동생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막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아이가 저희 집 막내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 아이가 하늘로 먼저 떠났고 저희 가족 전부 다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냈습니다. 특히 그 후유증으로 둘째 동생 상태가 제일 심각했기에 가족 전부 각자 아픈 채 달래지도 못하고 둘째 동생 케어하느라 또 해먹고 몇 년은 서로 칼을 나르겨는 제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상태로 지냈다고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막내 임신하고 나서 가족들이 다시 뭉쳤고 막내 태어나자마자 살 얼음판 걸었던 가족들이 다시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막내를 예뻐하는 이유는 단지 누뚱이라서가 아니라 막내의 탄생이 가족을 다시 뭉쳐준 계기였기에 더더욱 예뻐하는 정도가 컸던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 동기이고 입학 때부터 친했던 사이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집 가정사 다 알고 있습니다. 막내 태어난 시점이 싸이월드 유행하던 때인데 미니홈피에 엄마 임신해서 배부른 사진부터 막내 태어나자마자 병실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거 다 봤습니다. 싸이 다이어리 같은데도 동생 곧 태어난다는 글 신나게 여러 번 적기도 했습니다. 제 숨겨진 딸이라면 그렇게 들떠 있지 않았겠죠. 남자친구도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사진은 조작 가능하지 않냐는 걸 압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냐니까 제 태도가 이상하답니다. 막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후까지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 애가 자기랑 연애하자마자 막내 얘기 안 해버리는 게 수당하답니다. 막내 얘기 안 한 이유가 막내 커가면서 일을 부담스러워했고 또 주변에서도 팔불출이냐 동생 과보하냐 너 그러다 네 남친도 너 싫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한 소리에서 그거 듣기 싫어서 안 했는데 이걸 이렇게 욕내요. 자기도 처음에 철석같이 저 믿었는데 막내 데리고 밥 먹은 날 옆모습이 저랑 너무 똑같았다고 소름이 끼쳤답니다. 자매는 닮을 수 있지 않냐니까 자매치고는 막내를 대하는 제 행동이 너무 엄마 같았답니다. 충분히 혼자 먹을 수 있는 아이 112 음식도 다 주고 닦아주고 잘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언니가 할 짓이냐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때 막내가 왼팔을 다쳐서 혼자 먹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막내는 왼손잡이입니다. 애 아프다니까 못 나간다는 거 남자친구가 졸라서 데리고 나온 건데 저딴 말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인간 어제 제 전 남자친구한테도 막내의 이야기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대학 선배라 남자친구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막내 태어난 시점이 전 남자친구 사귀던 때고 당시 전 남자친구한테 막내 얘기를 매일 자랑해서 전 남자친구도 막내가 제 동생인 거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막내가 그쪽 딸인 거 아냐고 남자친구가 난리를 피우니까 전 남자친구도 어이없어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결혼해서 애도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막내가 왜 니랑 내 딸이냐고 그 사람조차 헛웃음 짓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진 같은 정황 증거는 정말 보여줄 만큼 보여줬는데 조작했을 거라 믿지도 않고 유전자 검사나 병원 기록 때문이니까 이상하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주저를 하네요. 제 말이 믿기 싫은 건가요?
이미 너무 확고해서 일단 월요일에 유전자 검사하기로 하고 막내 태어난 병원에서 기록도 떼보려고요. 제가 해오면 안 믿을 테니 남자친구한테 제 머리카락 엄마 머리카락 막내 머리카락 보는 데서 다 뽑고 다 주려고 합니다. 저보다도 부모님이 복장 터져 하십니다. 엄마가 왜 저런 정신 나간 놈 상대하냐는 거 제가 내 누명은 풀고 끝내겠다니까. 결국 수긍을 하셨습니다. 너무 웃기기만 하네요. 모든 게 주변에 말했을 거란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애초에 저한테 남친이 제 뒷조사한다고 알려준 게 대학 쪽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간 포곤했던 것들 다 녹음되어 있고 검사 결과 나오면 저는 다 엎을 생각입니다. 법으로 조질까 아니면 내가 고소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드라마 장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진짜 뒷목이 뜨겁고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